네, 안녕하세요. 주유총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캘린더부터 보면 오늘 현대건설, 대한전선, 어제는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한번 보고 가면 삼성 SDI가 이번에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실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매출액은 뭐 큰 변동은 없는데 영업이익에서 거의 절반을 메꿨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찾아보니 ESS나 UPS 같은 곳에서 돈을 많이 메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2차전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적자분을 빠르게 메꿔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26년도부터 빠르게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미 작년에 다 공부를 했죠. ESS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빠르게 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번에 매출이 1조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매출액도 좀 올랐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올랐죠. 한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전체가 사실상 뭐 안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액이 4조 2,600억 원,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살짝 떨어졌어요. 매출액은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 가스터빈 잘 팔고 있고 또 원전 기자재 잘 팔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에 비해서 사실 실적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2026년도 7년도로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원전 르네상스가 개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덕전자 기판 관련주죠. 대덕전자는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던 기판 관련주인데 살 자리가 별로 없어서 못 샀죠. 아무튼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3,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500억 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매출액도 당연히 올랐고 영업이익이 특히 많이 올랐죠. 77% 정도 오르면서 확실히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면 다른 기판주 애들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출액이 한 대략 1,6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90억 원 정도 찍혔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만큼 지금 태양광 시장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실적 발표는 저랑 같이 한번 봤고 내일은 또 LG화학부터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렇게 굵직한 애들이 또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면 저랑 같이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9% 정도 기록을 했고 S&P 500이 마이너스 0.4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0.75% 올랐고 코스닥은 0.39%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내리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그냥 갈 길 간다. 물론 강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 시장 맞죠? 다음은 핵심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ABL 바이오 급락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가 21% 급락을 했었죠. 되게 크게 급락을 했는데 뭐 때문에 급락을 했냐라고 하면 ABL 001 임상 결과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ABL 001은 원래 담도암 쪽이죠. 담도암 쪽인데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담도암은 특성상 항암이 원래 크게 의미가 없고 또 담도암 시장 자체가 유방암 같이 다른 항암 시장 대비해서 시장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여기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ABL 001은 이 담도암 쪽은 ABL 바이오의 보너스 파이프라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ABL 바이오의 본진이고 본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이유는 절대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하락할 건덕지를 잡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우리가 특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듯이 본체는 그랩바디 B, BBB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매매하실 분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모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 기자분도 이렇게 썼죠. 다만 ABL001의 상업성 자체는 본래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도암 환자 관련해서는 상업성이 미미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실패하더라도 솔직히 ABL 바이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바이오를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바이오를 잘 모르면 상황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바이오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리서치 팀이 있긴 하지만 바이오 외에도 좋은 섹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죠. 그런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이 돼서 모아가기 컨텐츠에서는 바이오는 공개적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내가 좀 경험이 있고 매매를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ABL 바이오에 들어가기에 결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가야 되겠네요. ABL 바이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결론적으로는 요 3번이 제일 중요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그 말이 뭐죠? ABL 바이오 당사가 직접 말하기로 우리는 그랩바디 B라는 기술로 지금 큰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지 ABL001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직접 당사가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소식은 히토류 소식입니다. 고려 아연이 테네시주에 재련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인허가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주가가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만 보조하면 굉장히 호재인 거죠. 호재성 뉴스가 맞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되면 지정되기 전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인허가 프로세스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이 고려아연의 이 크루서블 프로젝트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원자재, 광물 쪽으로 급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모이다 보면 나중에 크게 한 방 오르는 거죠.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곰 섹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룡 섹터로 편입될 수 있는 섹터를 고르는 게 사실상 주식으로 돈을 버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임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자체로 고려아연이 크게 급등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기사들이 하나씩 모이면 나중에 고려아연이 공룡 섹터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에서는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그 속에 시간이라는 필연적인 조건이 끼어들고 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크게 얻을지 말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리 쪽에서 LS 에코에너지를 꼭 보고 가야 되겠죠. LS 에코에너지가 얼마 전부터 동남아에서 광물 히토류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요즘에 LS 그룹 전체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죠. LS 일렉트릭이나 LS나 전부 다 잘 올라가죠. 이런 영향들이 겹치면서 LS 에코에너지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광물, 히토류 쪽에서 반응을 강하게 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히토류 하면 테마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실체가 있는 섹터로 인식이 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 모멘텀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히토류 하면 고려아연,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지속적으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호재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주는 건 사실 트럼프나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는 없죠. 그만큼 대통령 입에서 직접 이렇게 오르내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은 정부에서 아직 더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남았다. 그래서 시장 외부적인 요소로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향 하겠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뉴스는 AI와 주식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식인데 어떤 회사가 AI랑 거래량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 거래량이 폭증하면 0.3초 뒤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크게 벌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실상 단타에서 수익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완전히 통찰력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타 쪽은 거의 안 하고 통찰력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근데 100% 단타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채널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꽤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10년간 어떤 특별한 기법으로 돈을 단타를 쳐서 잘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순간부터는 그 기법이 AI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단타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인 투자자로서 앞으로 몇십 년간 주식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심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 채널은 크게 걱정거리가 있진 않죠. 원래 우리 채널은 모멘텀이 있을 법한 애들을 한참 전에 미리 사서 돈을 버는 시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AI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면 아마 우리한테는 더 좋을 겁니다. 급등과 급락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정도로 일단은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뉴스는 다 봤고 특징 섹터로 넘어가면 전력기기 섹터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은 오늘 상한가 쳤네요. 대원전선도 상한가 쳤고 KBR메탈도 상한가 쳤고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대한전선도 오늘 장중에 15% 찍고 종가가 11%로 마무리가 됐네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 섹터가 처음 출발했을 때가 이 24년도 초쯤인데 이때가 16,000원에서 지금 28만원까지 올랐죠. 여기서 더 크게 오른다는 건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더라면 정석적인 방법에서는 지금부터는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매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 본인의 자유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매도를 이제는 추천을 드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날 3%만 먹어야지 라고 해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물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오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전력기기에서 우리는 뭐 대한전선, LS, 산일전기 등등 한참 전에 사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카톡이 많이 오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반도체 가치하기 계좌 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